2m/s 제곱의 가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승강기 안에서 작은 구슬을 가만히 넣었더니 1초 만에 승강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자,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 속력하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떨어뜨린 곳의 높이 묻네요. 자, 일단은 가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관성력으로 적용을 하면, 자, 가속 아래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승강기 안에서 어떤 물체는 관성력을 받는다 맞지? 자,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아래 방향으로 mg 중력을 받고 그 다음에 위로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위로 ma라는 힘을 받게 될 거니까, 결국 요 안에 있는 물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알짜 가속도 또는 뭐 그냥 중력 가속도가 그냥 이렇게 이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요게 m의 g-a, 요거를 새로운 mg-인 어떤 행성이나 뭐 그런 데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면 g가 지금 9.8이라 했고 a가 2니까 요 승강기 내의 그 공간에 중력 가속도가 7.8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1초 걸렸네요. 그러면 얘가 1초 만에 승강기 바닥으로 왔을 거니까 가속도 7.8이니까 얘는 7.8 m/s가 됐을 거고, 얘 이동거리 요게 높이다 맞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3.9로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3.9m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의 입장에서는 7.8 m/s 찍고 3.9m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케이. 0.2m/s 제곱으로 위로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 엘리베이터는 지금 밖에서 봤을 때 2.5m/s로 올라가고 있고, 자, 5m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졌다. 요거는 이제 뭐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정지 상태로 떨어졌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게 1번인데 요거는 바닥이 움직이지 않을 때 보는 게 편하다 이거지.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정지 상태로 보는 안에서 봤을 때가 편하고,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관성력을 같이 받을 거니까 얘는 아래 방향으로 mg 플러스 a 이렇게 받는 세상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g 플러스 a를 새로운 중력 가속도로 봐도 그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지금은 중력 가속도가 9.8에 그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0.2라 있으니까 더하면 중력 가속도가 총 10인 세상이다 이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5m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니까 2분의 1 a g-t 제곱, 요게 5m 되려면 단위 빼자. t가 1초 되면 되겠네. 그래서 1번 답은 1초고. 자, 밖에서 봤을 때 이 물체가 낙한 거리 이렇게 묻네. 자, 밖에서 보면 이 물체는 연직 위로 엘리베이터와 같이 2.5m/s로 출발하겠죠. 그러면 2.5m/s로 출발한 물체가 1초 뒤면 9.8이 지금 가속도니까 얘는 관성력이 없다 맞지? 가속도가 9.8이니까 9.8만큼 감소해서 7.3이 되겠네. 그럼 얘는 일단 떨어졌겠네요. 내려갔고 요게 아래 방향으로 7.3이라는 속도가 된 모습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떨어진 높이 요걸 물으니까 얘의 움직임에서 이 떨어진 높이는 변이다 맞지? 그래서 평균 속도로 갑시다.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7.3 하면 내려가는 거 아니까 그냥 7.3을 플러스로 잡자. 그러면 7.3 플러스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 2.5, 그래서 빼주면 4.8, 그러면 평균 속도 2.4, 2.4m/s 평균 속도로 1초 동안 내려왔으니까 얘는 2.4m 내려왔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4m.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엘리베이터 바닥은 몇 미터 엘리베이터 바닥은 초기 속도 2.5m/s로 출발해서 1초 뒤에 얘는 가속도가 0.2니까 2.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 2.6m/s로 1초 올라가니까 2.6m 올라갔다. 그래서 도합 5m에서 만났다 이거죠. 오케이. 수편 일직선상에서 가속도 a로 왼쪽을 향해, 왼쪽인데 이거 왜 0보다 크다 했노? 0보다 작다. 왼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전차가 있다. 그러면 가속좌표기란 뜻이고, 자, h 높이에서 모서리로부터 L만큼 길이에서 출발하네요. 관성력 넣어서 편하게 구합시다.
자, 일단은 이 물체가 음, 질량이 m이면 질량에 비례해서 관성력 ma를 받기 때문에 이 물체는 요 차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할 거야. 자, 1번에서 P를 출발하여 B를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네. 그러면 2분의 1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AT 제곱이 L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1이다 맞지? 그래서 T1은 루트 A분의 2L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 물체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 시간 동안 가속이 됐으니까 속도가 붙어 있겠지. 요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밑에 그 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초기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가 자 물체가 오른쪽으로 관성력 ma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 mg를 받을 거니까 물체는 x 방향 y 방향으로 각각 가속도가 a이고 연지 아래 방향으로 g인 요런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이거지. 초기 속도는 x 방향만 있었네. 그러면 x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그냥 자연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놓고 Q가 뭐야? Q 지점에 낙하했고, 자 Q는 B에서 수직으로 내리는 점 C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즉 X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냐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일단 시간부터 구하면 H만큼 자연낙하 가속도 G로 자연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2분의 1 GT 제곱이 H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이제 루트 G분의 2H다 맞지? 자, 요 시간 동안 이제 B는 X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는 A, 초기 속도는 T1초가 지나서 가시게 된 속도. 그러면 X 방향의 변이, 이동 거리는 V0가 가속도 A로 T1초, 루트 A분의 2L. 자, 요 속도로 T2초라고 보면 되겠지. 요 자연낙하 시간을 T2초라고 한다면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날라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A로 T2초 동안 T2의 제곱할 거니까 G분의 2H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루트 2AL이고 하면 뭐고 이거 루트 2의 G분의 ALH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날라가고 G분의 AH 이렇게 날아가겠네. 오케이. 질량 라지엠의 상자 내에 질량 스몰M 단진자인데 물체를 실험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상자가 자연낙하할 때 일정한 크기의 저항력 F가 작용한다. 자, 그 저항력 F가 없었으면 상자도 질량이 라지엠이니까 라지엠지 받고 이 물체도 자기 질량만큼 스몰MG 받아서 그냥 중력이라는 힘이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주기 때문에 모든 물체가 그냥 뭔가 행복하게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장력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저항력 F를 받기 때문에 F라는 저항력을 라지 M 상자 혼자 받게 되면 상자 혼자 느려지잖아. 그러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상자는 느리게 떨어지면 요 실이 늘어나게 된다 맞죠? 그러면 물리에서는 이 실은 늘어나지 않고 이 실을 늘어나게 만드는 그 힘을 장력이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장력이 하는 역할은 장력은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 당기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T에 힘을 주면 상자는 아래로 힘을 받게 되면서 좀 저항력을 적게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힘 그대로 물체가 T를 위로 받으면서 물체는 이 T가 저항력 역할이다 맞지? 그러면 물체도 좀 더 느리게 떨어지고 그 느린 작은 가속도로 떨어지고 상자도 작은 좀 더 가속도가 작아지면서 이 균형이 맞다 이거죠. 이렇게 되려면 장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전체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물체계에서는 일단 전체 물체들이 알아서 잘 힘을 나눠 먹으면서 전체 힘으로 전체 질량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스몰 m과 라지 m이 실을 매달고 F라는 힘을 줘서 잡아당긴다. 그러면 이 F라는 힘이 이 장력 때문에 나누어질 거거든. 그러면 그냥 전체 힘 F로 전체 질량
스몰 m과 라지 m을 가소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게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f가 a가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 전체 힘은 mg도 있고 라지 mg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받는 힘이 저항력 F니까 이 전체의 힘을 알아서 잘 나눠 먹게 장력이 이제 상호작용 할 거고, 그러면 결국 아래로 힘에서 저항력 F를 뺀 힘이 전체 두 물체가 받는 아래 힘이다 이거지. 요거를 전체 질량 스몰 m과 라지 m으로 나누어주면 요게 이 두 물체의 가속도 A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 A는 G 마이너스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F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장력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거냐? 일단 그 물체에 대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물체가 우리가 구한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물체는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MA라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상황이 물체가 받는 중력에서 장력을 뺀 상황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장력이 T 장력이라면 요거는 mg에서 ma만큼 뺀 만큼 그 저항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mg-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서 구한 a를 빼주면 얘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f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구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을 곱하는 이런 상황은 전체 스몰 m 플러스 라지 m 중에서 스몰 m만큼 힘을 나눠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런 상황이 됐냐? 저항력을 통으로 F를 라지 M짜리 상자가 받았는데, 상자가 그 장력을 통해서 이 저항력을 스몰 M 물체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요 장력이다 이거죠. 그러면 장력은 이 스몰 M한테 필요한 만큼의 저항력을 나눠주면 되니까 스몰 M은 전체 질량 중에서 스몰 M만큼 저항력을 나눠준다. 요게 지금은 장력이다 이거죠. 오케이.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 라지엠 상자에 스몰 m 추를 올려놓고 그냥 자연학화 시켰네요. 그랬을 때 작용하는 수직항력, 앞의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수직항력 통해서, 즉 얘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상태로 상자 바닥이 얘를 떠받치는 힘과 추가 얘 상자 바닥을 눌러주는 힘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근데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 A로 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힘은, 중력은 방해가 전혀 안 돼. 중력은 항상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공기저항인데, 1번에서 보면 공기저항이 있다 했죠. 그러면 공기저항 F를 나누어 줘야 돼요. 자, F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 이 추에게 필요한 만큼의 저항력을 이 상자 바닥에 올려주면 추가 그만큼 눌러줄 거기 때문에 상자는 그 저항력을 덜 받게 되겠네. 그러면서 저항력을 나눠준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에게 필요한 저항력은 전체 질량분의 추의 질량만큼의 필요한 저항력. 이렇게 나눠줘야 저항력도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받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 수직항력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답이네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f. 2번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는 상호작용을 할 필요 없이 모든 물체가 중력가속도치. 그래서 수직항력 0이다 이거지. 3번 상자의 낙하속도가 증가하여 공기 저항력이 커져 마침내 낙하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경우. 자, 두 물체가 낙하속도가 일정하다면 공기 저항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공기 저항력을 얼마나 받는지 좀 보자. 자, 두 물체가 등 속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물체의 무게가 다 공기 저항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기 저항 F가 지금 스몰 m과 라지 m의 G 전체 무게가 되는 케이스지. 자, 근데 이제 상자 혼자, 물체 혼자로 공기 저항을 나누어 받는다면 얘기가 이제 질량 비대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스몰 m만큼 한테 그만큼의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상자는 자기 무게만큼만 저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눌러줍니다. 요 눌러주는 힘이 이 안에 있는 물체의 중력, 무게 되겠네요. 그러면 안에 있는 물체도 무중력, 즉 등속도로 떨어질 거고, 그 바깥에 있는 상자도 요 스몰 mg 눌리고 위로 이만큼 전체 무게를 받을 거니까 결국은 자기 무게만큼의 공기저항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같은 등속도 운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하는 힘은 딱 추의 무게만큼 스몰 m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은 열기구는 풍선 내부의 공기의 양이나 온도를 변화시켜서 뭐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다. 결국은 부력이 이용하는 건데, 자, 열기구 전체 질량 라지 M, 이 스몰 m을 포함한 질량인데 전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자, 기구가 A의 가속도로 낙하할 때 스몰 m인 질량의 스몰 m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더니 이거는 기구에 대해서 가만히 놓는다는 거지. 자, 기구가 등속도 운동했다. 부력과 공기 저항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구의 가속도는 원래 중력 가속도의 몇 배였냐 묻네요. 일단 모든 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체만 밖으로 떨어뜨리니까 얘가 등속도 운동했다는 거는 물체의 무게만큼 아래 방향의 힘이 뭐 이겼다 이 소리입니다. 즉 전체 질량이 라지 m이었어.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라지 mg 받을 건데 윗 방향으로 받는 힘 F 공기 저항이 부력이 뭐 좀 작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뭐 지금은 부력과 공기 저항이 지금 다 같이 윗방향 힘일 건데 이게 합해져서 라지 F인 거죠 뭐. 자, 이래 가지고 얘가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체 질량을 스몰 m을 날리는 거지 뭐. 그러면 전체 무게도 이렇게 변할 거고, 요랬더니 얘들이 등속도 운동했다는 거는 위로 받는 힘 부력과 공기 저항이 그냥 요거 뺀 것만큼의 무게였다 이거죠. 그러면 빼기 전에는 어땠냐? 빼기 전에는 결국 요 라지 mg가 F보다 mm만큼 이겼다 이거지. 요게 기구 전체가 받던 시그마 F다. 그러면 기구 전체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요게 기구의 가속도겠네. 자, 그러면 요게 중력 가속도의 몇 배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지금 요게 딱 그냥 무게네. 지금 스몰 ma가 mg지.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새로운 원래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의 라지 m분의 스몰 m배다. 그렇지? 오케이. 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 A와 질량이 라지 m인 물체 B가 지금 그림과 같이 연직 아래로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3분의 2배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A가 B로부터 받는 반작용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자, 일단 상황은 A가 질량이 m이니까 mg 받고, B가 질량이 라지 m이니까 라지 mg 받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항이 있나 봐. 그래서 가속도가 g가 아니고 3분의 2g로 떨어진다 이거지. 자, 그 저항은 B가 뭔가 통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B가 A를 떠받치고 A가 B를 눌러주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저항력을 나누어서 받고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2g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3분의 2g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되려면 자기 무게의 3분의 2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자기 무게의 3분의 1만큼 모든 물체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A는 아래 방향으로 mg를 받으니까 윗 방향으로 자기 무게의 3분의 1 mg를 받으면 이 물체는 3분의 2 mg, 자기 무게의 3분의 2 mg를 아래 방향으로 받으면서 가속도 3분의 2g로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고, 자, B 같은 경우는 자기 무게 라지 mg 받으면서 자, 공기 저항을 내가 받은 것 동시에 3분의 1 mg만큼을 A가 떠받쳐진 힘만큼 B가 A 때문에 눌리겠지.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얘도 3분의 2g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3분의 2mg라는 힘을 아래 방향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되려면 B가 받던 저항력은 3분의 1 스몰 m 플러스 라지 mg, 전체 질량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mg는 스몰 mg는 그 A한테 돌려주면서 결국은 B가 받게 된 저항은 3분의 1 라지 mg 받으면서 또 3분의 2g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A, B가 서로 작용 반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물었으니까 3분의 1 mg다 이거지. 오케이.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블록이 60도짜리 경사면에서 경사면이 지금 A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블록이 빗면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가속도 A 값을 물었어요. 자, 빗면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빗면에 대해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안에서 보면 이 물체를 정지한 물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F는 0인 상태.
자, 그러면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ma 관성력을 받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mg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렇게 받으면서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ma랑 mg의 합 ma를 좀 길게 그리자 60도네. 그러면 ma랑 mg의 합으로 이 수직항력과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mg와 이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요 각도가 지금 60도인 거다, 맞지? 그러면 이 ma 관성력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 mg의 탄젠트 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mg 탄젠트 60도 요게 얘가 받아야 되는 ma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만큼 필요하냐? g 탄젠트 세타 60도만큼 필요할 거다. 그래서 가속도는 루트 3g. 오케이. 자, 이 문제도 일단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10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에서 얼마나 이동했니를 물었으니까 이 가속도 A로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 가속도 A에 대한 정보가 요 물체 천장에 달려있는 물체가 기울어진 정도 이 45도만큼 기울어졌다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안에 있는 물체는 또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받을 거고 중력 받고 그리고 장력 받아서 얘는 정지 상태에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이게 45도니까 mg하고 ma가 지금 크기가 같은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이 트럭의 가속도가 g구나. 그러면 트럭은 g로 등가속도 운동해서 10초 동안 갔구나. 그러면 처음에 초기가 정지 상태니까 2분의 1 GT제곱으로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10의 제곱 해서 총 이동거리는 500m. 오케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에서 질량 4kg인 상자 안에 질량 2kg인 줄을 매달고 그 다음에 줄 연결해서 질량 7kg 주로 운동하고 있는데 상자와 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상자 면과 이 수평면이 이 상호작용하는 힘, 즉 수직항력이라. 수직항력도 뭔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구해줘야 된다는 뜻이다 이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전체 그림이 일단 요 1kg이 아래 방향으로 자기가 이제 중력을 받을 거야. 자, 이 중력은 결국 이 안에서 관성력과 중력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 물체는 관성력 받고 자기가 중력 받고 그 다음에 장력 받아서 시그마 F는 0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정지한 물체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 관성력을 적용한 거다 이거지. 그러면 관성력을 반대로 빼버리면 이 물체는 이 윗방향임은 아래 방향 중력과 같아서 날아갔을 건데 이 오른쪽 방향의 힘이 이제 이 물체한테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장력의 역할을 보면, 자, 이 장력은 물체한테도 작용을 하지만 이 상자한테도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장력이 고스란히 이 물체한테 작용한 장력이 상자한테도 작용할 건데 이 장력의 아래 방향 성분이 이 물체의 무게랑 똑같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가 상자에게 전달된다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왼쪽 방향의 힘, 장력의 왼쪽 방향의 힘이 물체를 가속시키던 힘이야. 그러면 물체한테 가속도를 주던 힘이 상자한테는 반대로 적용됐으니까 이 상황도 예를 들어서 이 4kg짜리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 상자가 여기도 줄이 있잖아. 이 5N을 받았어. 그러면 이 5N을 상자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이 5N 중에서 1kg이 필요한 만큼 1N이라는 힘을 주고 상자는 반대로 1N을 받으면서 상자는 4N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이 장력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수평 방향의 힘은 질량비로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 장력이고 이 연직 방향의 힘도 이 연직 방향 힘이란 게 1kg의 무게도 이 상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상자는 이 상자의 밑에 있는 이 지면 바닥을 자기 무게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 무게 플러스 1kg의 무게까지로 더해서 누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호작용하는 힘을
총 5kg에 의한 무게 50N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1, 2, 3, 4 풀어보면 1번 질량 7kg인 추에 n의 가속도는 몇 미터 per 세컨드 제곱인가? 그러면 전체 힘으로 우리가 가면 얘는 70 받고 떨어져야 되는데 요 마찰력이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은 그냥 상수로 계산한다 했지. 0.2가 운동 마찰 개수고 얘가 상호작용하는 힘이 50N이라 했으니까 50N 곱해주면 얘는 10N이네. 그러면 10N만큼 마찰력 받고 70N 중력 받았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전체 개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힘이 60N. 그리고 이거를 전체 질량 147이니까 12kg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그래서 가속도 5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줄 B가 받는 장력은 얼마인가? 자, 줄 B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가 주는 장력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더 쉬울 것 같아. 가속도를 구해놨으니까 7kg이 아래 방향으로 5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하려면 아래 방향으로 35라는 힘이 필요하네. 근데 얘가 70 중력 받고 있으니까 장력이 35 되면 얘가 받는 합력이 아래 방향 35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력이 35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두물체고 이쪽 방향으로 이 7kg을 당겨주는 중력 70이 작용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요 그 운동 마찰력 10N이 작용하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전체 질량을 5kg이라 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7kg과 5kg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전체 힘이 60이라서 이쪽으로 60N이 전체 힘인데 그 중에서 전체 12kg 중에서 5kg이 받아야 되는 힘은 그 중에 12분의 5 해주면 25N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5kg이 25N 받게 만들려면 여기 중간에 장력이 10N을 이기고 25를 줘야 되니까 35N. 그래서 35N 냈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상자 안에 매달려 있는 추가 받는 관성력은 얼마인가? 추가 받는 관성력은 다른 말로 추의 ma, 추를 가속시키던 힘인데 안에서 봤을 때는 추가 가속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지 상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 ma 자체를 반대로 줘서 0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속도 우리가 구해놨잖아. 5m/s 제곱으로 안에 있는 1kg짜리 추도 오른쪽으로 가속도 5로 움직일 거니까 얘가 받는 관성력은 ma 해서 5N이다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상자 안에 줄 A가 받는 장력은 몇 N인가? 장력이네. 장력은 지금 3단평으로 가자. 그러면 얘가 받는 관성력이 5N, 얘가 받는 중력이 10N. 자, 그거 막아주는 게 장력. 이래서 더해서 0이다 하는 게 안에 있는 관찰자의 표현이니까 얘들 피타고라스 합하면 루트 125니까 5 루트 5 뉴턴. 그래서 답은 5 루트 5 뉴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라지 m짜리 질량을 가진 널빤지 위에 스몰 m짜리 사람이 널빤지에 대해서 가속도 a로 걷고 있다. 자, 일단은 지면 위에 자 널빤지 이거 뭐야? 널빤지가 질량 m짜리 널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널빤지에서 걷는 방식은 그냥 발로 미는 방식이다 맞지? 그게 이제 그냥 마찰력이다 생각하면 사람이 그 널빤지를 뒤로 밀면서 널빤지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그 힘에 작용 반작용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운동한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밖에서 본 입장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크게 같을 거고 널빤지 질량이랑 사람의 질량이 라지 m이랑 스몰 m이니까 널빤지의 가속도는 라지 m분의 f, 사람의 가속도는 스몰 m분의 f로 일단 가속도의 b가 스몰 m 대 라지 m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힘은 같은데 질량이 라지 m 대 스몰 m이니까 반대로 가속도는 스몰 m 대 라지 m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널빤지에 대한 그 사람의 가속도는 널빤지의 가속도가 사람에게 반대로 적용된 케이스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왼쪽으로 스몰 m, 오른쪽으로 라지 m으로 움직이는 이런 두 물체인데 네 번째가 사람인데 네 번째에 대해서 봐서는 사람은 그 두 개가 합해진 만큼 가속도로 갈 건데 이걸 A라고 줬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네 번째가 뒤로 밀리는 가속도는 A 중에서 전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중에서 스몰 m만큼 그래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 A만큼 네 번째가 뒤로 밀릴 거고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A만큼 사람이 앞으로 지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가속되겠죠. 그래서 수평면에 대한 네 번째 가속도는 요거다 알지. 오케이. 그림과 같이 벽에 질량이 스몰 m짜리 물체를 비스듬하게 F로 밀면서 벽에 붙어 있기 위한 최소 힘을 물었네요. 자, 일단 벽과 물체 사이에 그 마찰력이 있나봐. 그래서 최대 정지, 그냥 정지 마찰 계수가 μs다. 그치? 자, 지금 일단 최소 상황으로 물어봤는데 최소 상황으로 이제 보면 최소는 일단 경계도 맞지. 그러면 이때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건데 최소 상황이면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 물체와 벽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위로 물체한테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이 위로 작용하면서 이 물체가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막아주는 상황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y 방향으로 결국은 이 시그마 f는 0을 확인할 건데 y 방향의 시그마 f는 0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찰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마찰력은 또 x 방향 힘에 의해서 또 그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니까 결국 x 방향 힘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이거지. 자, 일단은 y 방향 시그마 f는 0이다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물체가 y 방향으로 받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mg 그 다음에 위로 최대 정지 마찰력 그 다음에 위로 이 F의 위쪽 성분 F의 위쪽 성분과 수평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쪽 성분은 F 사인 세타네. 그러면 위로 F 사인 세타 요런 힘을 받아서 더해서 0이 되면 된다 맞죠? 그러면 mg가 F 사인 세타 플러스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그렇지. 자, 근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 벽과 물체 사이 상호작용하는 힘, 즉 수직항력이다 맞지? 수직항력의 그 정지 마찰 계수를 곱한 μs를 곱한 값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벽과 상호작용하는 힘은 F 중에서 수평 방향 힘이 작용해서 그 힘으로 벽을 누르면서 떠받쳐지는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 힘이 F 코사인 세타네. 그럼 여기에 μs를 곱해주면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F 사인 세타 플러스 μs F 코사인 세타. 요게 mg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래서 F 최소를 찾았으니까 F는 사인 세타 플러스 μs 코사인 세타 분의 mg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최소로 필요한 상황을 찾은 거고, 자, 최대도 존재하겠다 맞지? 자, 최대라는 상황은 일단은 얘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잖아. 비스듬히 올려주는 힘이 최대니까. 그러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방향이 버티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y 방향 상황이 mg랑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을 더했을 때 요게 지금 그 위로 올려주려는 힘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의 상황이랑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부호가 반대겠지.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 맥스. 자,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차피 F의 X방향 성분 F 코사인 세타가 얘들 둘이 상호작용하는 힘이고 거기에 μs를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μs F 코사인 세타 될 거다 알지. 그러면 결국 최대 F 상황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μs 코사인 세타분의 mg로 이 μs 부분 항의 부호만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밖에 없다 알지. 그럼 요게 이제 최대 힘이다 알죠. 오케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가 20N 무게고 그 다음에 30도 각으로 비스듬히 실을 매달아 잡아당겼는데 그 힘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10N이 되는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치. 자, 일단은 힘이 이 장력이
30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이 힘의 일부가 X방향으로 전달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Y방향으로 전달이 될 건데 이 Y방향 힘도 마찰력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이 Y방향 힘 때문에 이 물체는 자기 무게 20N을 전체 다 더해서 뭔가 눌러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것만큼 위로 들어주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 힘으로 요 밑에 지면과 상호작용을 하겠네. 그 상호작용하는 힘에 그 마찰 계수를 곱했을 때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마찰력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마찰력도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도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당기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부터 움직이는데 그게 딱 경계가 되는 게 10N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N인 경우로 살펴보면 10N 중에서 요 X방향의 힘은 5루트 3N 될 거고 그 다음에 Y방향의 힘은 5N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물체는 5N만큼 들어 올려졌으니까 이 물체가 바닥을 요 지면을 15N이라는 힘으로 밀고 15N만큼 들어 올려지면서 요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이 물체가 받는 그 마찰력이 딱 얘랑 같아지면서 마찰력이 5루트 3N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1번 보면 1번 수직항의 크기는 15N. 자, 2번 수직항의 크기가 15N인데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을 5루트 3 받는 거 보니까 15에 뮤S를 곱했더니 5루트 3이 되네. 그래서 뮤S는 나눠주면 3분의 루트 3. 오케이. 자,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라지엠이 물체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비스듬히 눌러주네. 그러면서 얘를 밀고 있는데 정지 마찰 계수는 뮤. 자, 1번 보니까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힘. 자, F를 점점 늘리겠지. 자, 그러면 이 F 때문에 X 방향으로는 F의 수평방향 성분 F 코사인 세타를 받게 될 거고 Y 방향으로는 F 사인 세타를 받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면과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힘을 구할 건데 그거 수직항을 구할 건데 이 물체는 중력도 mg 받는다 맞지? 그러면 둘이 더한 힘 눌러준 힘과 중력 더한 힘을 라지 mg 플러스 F 사인 세타만큼 얘가 밑에 면하고 상호작용을 하겠네. 그러면 여기에 뮤를 곱하면 뮤 n 라지 mg 플러스 F 사인 세타. 요게 두 물체와 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이게 누구보다 작으면 F 코사인 세타보다 작으면 이제 미끄러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F 물었으니까 F로 정리해서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 요게 뮤 mg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F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분의 뮤 mg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지. 최소임은 요거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세타를 자꾸 증가시키다 보면 힘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큰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자, 일단은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까 하는 건데 세타가 너무 크면 F를 증가시키면 지금 양쪽 힘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자, X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도 증가하지만 이 Y 방향으로 눌러주는 힘도 증가해요. 그러면 Y 방향으로 많은 힘으로 누르게 되면 이 밑에 면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수직항력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마찰력도 커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성분이 되겠는데 자, 내가 만약에 F를 줬어. 그러면 F 중에서 코사인 성분은 수평 방향 힘이 될 거예요. 자, 근데 F 중에서 사인 세타 성분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될 건데 이 성분의 뮤배만큼 이 어차피 mg는 있고 그 수직항력이 더 커질 거니까 뮤배만큼 마찰력이 더 커진다 이거지. 근데 이 마찰력이 커지는 항이 F 코사인 세타보다 커지는 항보다 더 크면 얘는 F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뮤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더 크면 아무리 증가시켜도 F는 만족하는 F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뮤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요 위의 상황이 요 1번 답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답에서 F를 구했더니 F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모가 지금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면 어차피 최소 힘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맞지. 그리고 요게 딱 뮤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더 클 때다 이거지. 오케이. 질량이 12kg인 기구가 2m/s 제곱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럼 요 상황이 총 12kg인데 얘는 중력을 120N 받고 있겠지. 자, 근데 질량 12가 아래로 2m/s 제곱으로 가속이 되려면 아래 방향으로 24라는 힘을 받게 만들어줘야 된다 맞지. 그러면 얘는 위로 96N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 결과 24를 받아서 가속도가 2인 등가속도 운동을 아래로 하고 있다. 이 상황이다. 자, 근데 공기에 의한 윗방향 부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라 했으니까 이 96은 달라지지 않는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질량을 버릴 거예요. 모래를 좀 더 버리면 가벼워질 거고, 가벼워졌으니까 이 무게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96을 받았더니 이게 2m/s 제곱으로 이번에는 위로 가속도 운동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버리고 나서 남은 질량을 스몰m이라고 한다면 가속도 2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는 힘을 2m 받아야 된다 맞지. 그러면 mg 아래 방향의 힘 mg를 빼고 96에서 빼면 2m이 남아야 된다 그렇지. 그럼 mg는 10m이니까 96 빼기 10m이 2m이다 이렇게 풀면 m은 8kg이다 그렇죠. 자, m이 8kg이니까 몇 kg 버린 거야? 4kg 버린 거네. 오케이. 그림과 같이 질량이 20kg인 상자에 줄을 매달아서 자 4kg짜리 원숭이가 반대편 줄을 당기면서 위로 올라가는 등가속 운동한다 했죠. 자, 일단은 원숭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원숭이는 줄을 통해서 줄을 당깁니다. 자, 줄을 당기면 이건 줄이 받는 힘이고 원숭이는 줄을 당김과 동시에 그 똑같은 힘을 위로 받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원숭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때 원숭이가 당겨준 힘은 줄을 통해서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상자에게도 전달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일단 원숭이의 모습이 4kg짜리 원숭이가 0.5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 위로 그러면 원숭이가 받는 힘 중에서 위아래 힘을 고려한 결과 R자 힘 2N MA를 받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원숭이는 질량이 4kg이라서 중력이 40N이다. 자, 그러면 이 장력 원숭이가 잡았다는 준 힘은 얼마냐? 얘가 42N 받아줘야 얘가 도합 2N으로 위로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고, 자, 이 42N은 상자에게도 전해질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원숭이에게 작용하는 R자임은 2N 위로 2N 맞죠? 니은 줄이 원숭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장력은 42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지면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을 들어 올려주고 남은 힘이 이제 상자가 그 지면을 누를 거고 또 떠받쳐지겠다 그치. 그래서 상자의 무게가 20kg이니까 상자의 무게는 200N. 그래서 42만큼 들어 올려주면 남는 힘이 158N. 160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질량이 0.5kg의 물체를 매달면 3cm 늘어나는 자연 길이 20cm짜리 용철이 있다. 자, 일단은 물체의 무게 0.5kg 매달면 물체 무게가 5N이다 맞지? 이게 kx 3cm 늘린다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k가 3분의 500Nm/m다 이거지. 자, 근데 용철 3개를 요런 방식으로 이제 매달아 놨는데 전체 자연 길이가 20cm. 근데 요 전체 길이가 40cm 맞지? 자, 일단은 그러면 요 어차피 물체의 크기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위에서 20 밑에서 20 요런 상황이 모든 용체이 지금 자연 길이인 상황이다 맞지? 자, 이 상황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왔길래 자, 내려온 만큼 x만큼 내려온다면 kx 잡아당겨주는 힘이 생길 거고 위에서 늘어났으니까 자, 밑에서는 오히려 압축이 됐으니까 밑에서는 얘를 밀어주겠죠. 이것도 kx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만큼 내려갔더니 물체가 윗방향으로 힘을 얼마나 받게 된 거예요?
3kx만큼 받게 된 거다 맞지? 요게 물체의 무게 10N이 되는 순간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3k, k 요거 넣어서 정리하면 500이니까 500분의 10 50분의 1m. 오케이. 그러면 물체를 매달 경우 평형 위치는 지면에서부터 얼마냐? 얘가 총 20cm에서 지면으로부터 거리에서 2cm, 50분의 1m는 2cm지. 2cm만큼 내려왔으니까 남은 거는 18cm가 이 물체의 높이다. 자, 그림과 같이 3mm 이렇게 이제 양쪽에 매달아 놓고 한쪽에는 용철 매달아 놨네요. 자, 이 상태로 이 두 물체의 개가 정지하에 있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A가 내려가려는 힘, 예, 무게 3mg. 자, B가 내려가려는 힘, 요 무게 mg. 균형이 안 맞다 맞지? 그래서 요걸 버티기 위해서 이 용철이 지금 늘어난 상태다 이거지. 그래서 X만큼 늘어나 있는 용철이 양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 당길 거예요. 그러면 B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서 이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 힘이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 용철이 주고 있는 탄성력이 EMG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EMG만큼 주기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용철의 길이는, 용철이 힘을 주는 방식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KX. 그래서 용철 상수가 K라 있으니까 늘어난 길이 X는 K분의 EMG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이 가에서는 왼쪽으로, 나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서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서 장력,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장력이지. 장력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 더 크다. 자, 일단은 질량이 정해져 있죠. A 질량 스몰 m,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자, 가에서 요 실이 주는 장력은 항상 방식이 EF가 지금 A가 받는 힘인데 A 혼자 EF 받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 EF로 B도 잡아당겨서 함께 가속이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가속이 함께 되기 위해서는 이 힘을 질량비대로 나눠 먹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요 장력의 방식으로 이 힘을 나눠주고 있는데, 장력의 방식이란 게, 장력은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 당긴다 맞지? 자, 요 힘은 같을 거야, TT로. 그러면 A는 EF에서 T만큼 뺀 힘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T만큼 힘을 받게 될 건데, 그게 질량비대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전체 힘이 EF면 지금은 요 장력은 라지 M이 받아야 되는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력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전체 질량분의 라지 m에 해당하는 힘을 줘야 되는 게 지금 가에서의 장력이고, 나에서의 장력은 전체 힘은 F고 얘가 스몰 m 라지 m이니까 이 장력이 스몰 m한테 힘을 주는 힘이 요 장력이 돼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만큼 F를 준 게 지금 나에서 장력이다 이거죠. 근데 장력의 차이가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나의 장력의 3배를 해서 갖다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구해보니까 2 라지 m이 3 스몰 m,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이 3대 2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자, 일단 가속도는 전체 힘을 어차피 전체 질량이 받을 건데 전체 힘은 2배, 가가 2배 더 크네. 근데 전체 질량이 똑같다 맞지? 그럼 가속도도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가 B의 A가 스몰 m이었지. B의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죠. 틀렸고. 디귿 가에서 A에 작용하는 I자임의 크기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I자임의 크기의 2분의 3배이다. 자, 가에서 A 그냥 가에서 A는 이제 질량을 3대 2다 뒀으니까 요 A 질량을 2m이다 두고 B 질량을 3m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2배지. 그러면 A 가속도가, 자, 일단 R자임이니까 결국은 다 더한 결과야. 가에서 A는 질량이 2m이고 왼쪽으로 가속도가 2배니까 2L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A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4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는 질량이 3m인데 가속도는 지금 오른쪽으로 A다 맞지? 그래서 3ma만큼 R자임을 받는다. 그래서 이 R자임의 크기는 4대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3배가 아니고 3분의 4배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다. 답은 1번.
자, 요 문제는 그림가에서 보니까 그냥 F로 똑같이 밀어준다 맞지? 힘을 똑같이 주는데 이 힘을 받는 이 물체들의 질량이 다르네. A랑 B를 뭉쳐놨으니까 A 플러스 B가 전체 질량, 그 다음에 A 플러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해놓고 나 그림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기울기 찾아가지고 가속도다 하면 되겠네. 자, 기울기가 친절하게 T초일 때 딱 나와있네. 12대 15대 20.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정리가 되진 않네. 그러면 B랑 C, A랑 C,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했을 때 가속도가 12대 15대 2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게 질량이니까 20대 15대 12. 여기서 요거는 가속도 B고 지금은 F가 동일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F가 동일할 때 가속도랑 질량은 역수비. 그러면 질량 B는 20분의 1 대 15분의 1 대 12분의 1이니까 예, 최소공 배수가 60이네. 그러면 3대 4대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랑 B랑 더해서 3이고 A랑 C랑 더해서 4니까 야 이거 뭐고 A, B, C 그냥 요래 보면 되네. 1대 2대 3 해놓으면 A, B가 3이고 A, C가 4고 그 다음에 B, C가 5 딱 됐네. 그럼 1대 2대 3 답은 2번. 자, 그림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A, B, 실로 이렇게 매달고 A를 오른쪽으로 10N 잡아당겼네요. 자, 그러면 장력에 의해서 A가 약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 힘이 B한테 전달이 되겠죠. 자, 뭐 지금은 도로 때문에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장력의 방향이 같아진 거야. 원래는 약간 이런 상황이지. B, A,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N 줘서 함께 운동하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실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이동한 만큼 반드시 B가 이동해 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나누어 먹을 건데 A가 B보다 질량이 4배 더 크다 했으니까 얘가 4M, 얘가 M. 그러면 질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B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장력. 그러면 이 장력은 전체 10N 중에서 4대 1로 힘을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러면 5분의 1만큼. 2N은 장력이 돼서 B를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 2N을 받아서 A는 오른쪽으로 8N 받아서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A의 가속도는 2초 후에 지금 요 상황이 됐는데 자, 처음 상황이 요런 상황이다 맞지? 자, 그래서 얘도 길이를 줬네. 얘가 2m고 얘 전체가 10m. 자, 근데 지금 A도 왼쪽, B도 오른쪽으로 가면서 같은 거리 가야 돼. 같은 거리 갔더니 얘가 이제 요런 모습이 됐네. 그러면 얘들 둘이 움직인 거리가 A는 오른쪽, B는 왼쪽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총 얘들 사이 거리 요게 8m죠. 8m만큼 다가가서 만나야 되니까 양쪽 끝이 각각의 물체는 4m 같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B로 보지 뭐. B가 가벼우니까. 자, B는 2초에 4m. 그러면 2분의 1 가속도 A는 뭔지 모르지만 2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에서 4m 이동해야 되네. 그래서 A가 2m/s 제곱. 두 물체 모두 같겠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이은 A의 질량은 자, 전체가 5m이다 보지 뭐. 1대 4니까. 전체 5m이 10N 받아서 가속도 2가 돼야 되니까 전체 질량이 5kg. 그 중에서 질량비가 1대 4라 했으니까 A 질량은 4kg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 2N이다 맞죠. 오케이, 답은 2D. 자,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2kg, 3kg짜리 물체가 빗면 위에 있는데 자, 빗면의 상황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중력을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빗면 위에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mg 여기 세타면 사인 세타였어요.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이 달라진다고 해서 자, 라지 m이 됐어. 라지 m이 되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도 라지 mg 사인 세타 될 거니까
계속해서 질량이 비례한 힘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두 물체는 다른 힘이 없다면 그냥 두 물체 모두 가속도 g 사인 세타로 등가속도 운동하면 돼요. 서로 상호작용할 힘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 근데 문제는 가그림도 나그림도 외부에서 이런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힘을 나누어 먹도록은 이제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 자, A가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빗면의 경사가 모르니까. 그러면 2F라고 한다면 B는 3F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30N은 A 혼자 받고 있으니까 A가 B를 뒤로 밀어줘야 돼. 그리고 밀어준 만큼 얘가 반대 방향으로 밀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체 30을 나눠 먹는데 얘들 질량이 2대 3이네. 그러면 B에게 필요한 저항력은, 이게 약간 저항력 같은 느낌이니까 저항력은 5분의 3. 그러면 30의 5분의 3이니까 18. 그러면 18N A가 B를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B도 A를 18N 밀어주면서 A가 12N 저항을 받게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서 저항력도 2대 3으로 나누어 먹었으니까 내려가려는 힘도 2대 3, 저항력도 2대 3이면 AB가 받는 전체 합력을 2대 3으로 맞춰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8N이 주고받는 힘이고, 나에서도 마찬가지. 뒤에서 이제 밀어주네. 밀어주는 힘도 나눠 먹어야 돼. 자, B 혼자 30N 받을 수 없으니까 B가 A를 밀어준다. 근데 B가 A를 밀어줄 때 A는 질량이 2kg, 전체는 5kg니까 전체 30N 중에서 5분의 1을 밀어준다. 그러면 얘는 12N 밀어주고, A도 B를 반대로 12N 밀어주면서 뒤로 B가 18N 밀리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둘이 주고받는 힘은 18이랑 10이니까 3대2. 그래서 2분의 3 되겠네요. 답은 1번. 마찰 없는 바닥 위에서 질량이 라지엠인 상자 위에 밀도가 균일한, 자, 로우 요거는 지금 뭐 선에 대한 밀도로 보면 돼요. 자, 길이가 총 L이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1m당 질량이 얼마냐 의미를 요 로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뭐. 자, 그리고 띠 길이의 3분의 2는 위에 거쳐져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3분의 2L, 여기가 3분의 1L. 뭐 요런 느낌의 길이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딱딱 그냥 이제 길이가 크게 그 선이기 때문에 굵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지. 3분의 1에. 자, 일단은 밀어주는 상황이니까 이 상자가 가속이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가속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볼 거야. 관성력을 넣어서. 자, 그러면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얘는 정지야. D가. 자, 그럼 D의 윗부분에 그 질량은 그냥 길이 곱하기 밀도를 해주면 된다 맞지? 3분의 2 로 1. 요게 윗부분의 질량일 거다. 자, 그러면 요 질량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A 곱해주면 3분의 2 로 L에 A를 곱하면 요게 받는 관성력이다 맞지? 자, 이 힘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얘 매달려 있는 얘의 질량은 3분의 1 로 L, 요거에 G 곱해주면 얘가 내려가려는 중력이겠다 맞지? 이게 서로 같으면 균형이 맞으면 가만히 정지해 있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떼내고 2A가 G 돼야 되니까 A가 2분의 1로 가속되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를 물어보는 거는 최종 상황. 라지 M과 요 전체 질량인 로 L, 요 두 질량을 가속도 2분의 1로 가속 운동시켜야 되니까 필요한 힘 F는 전체 질량 요거를 2분의 1로 가속 운동시키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요리 될 거고, 그 밖의 상황에서 주고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저 D를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누어 주면 이런 상황이 되겠네. D의 3분의 2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고 3분의 1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F가 어디에 쓰였을까 보는 건데, 자, 이 F 중에 일부는 얘를 밀어준 데 쓰일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가 내려가려고 할 거야. 내려가려고 할 건데 요 내려가려는 힘을 막아주는 게 뭐 줄 안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있겠지. 장력이 막아줄 건데 그 장력이 얘한테 작용해서 얘를 가속 운동시키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줄의 장력 때문에 여기도 보면 요걸 그랬어야 했는데
여기를 이제 좀 확대해 보면 줄은 그냥 둘 수는 없고 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줄 건데, 자 줄과 줄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줄에 걸려있는 장력이 요 3분의 1짜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막는 힘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 힘이 이 줄의 양쪽 끝에서 요런 식으로 도르래한테 힘을 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요 힘은 도르를 눌러주는 힘이니까 지금 F랑은 상관이 없고, 요 힘이 도르를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뭔가 그 얘 본체 라지엠 상자에게 가해지겠죠. 그럼 결국은 상자는 요런 힘과 얘를 밀어줬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3분의 1짜리 길이 얘가 밀렸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으로 요런 힘 받을 거고, 그러면 이런 힘들을 전체 반대 방향으로 받으면서 각각의 물체 줄의 성분들에게 그 가속을 등가속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 이거죠. 그러면 F는 최종 전체 질량 라지 M과 줄의 전체 질량 로 L을 A로 가속시킨 데 필요한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요거 이렇게 되겠네.